부동산 투자는 모두가 끝났다고 얘기할 때가 정말 부동산을 살 시기다. 이 말 자체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겠습니까?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매매자들은 드물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집 처분하는 게 어렵고 이런 분위기일 때 실제로 집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일 거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집 마련할 찬스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죠. 지금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2023년 상반기에 4, 5, 6월 달까지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개수작입니다. 금리 다시 낮춰준다라고 pom프질하고 있죠. 이때 마지막으로 걸려들면 그냥 골로 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부동산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시기,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격이 별 차이가 없을 때, 되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을 때, 이럴 때 이제 집을 살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지금 200이 넘었는데 그게 100 이하일 때 95, 90, 85 이럴 때 사면 얼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지금 8만이다, 9만이다, 10만 넘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미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서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때가 또 맞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중금리가 되게 낮을 때 지금 시중금리가 어떻습니까? 뭐 5%에서 8% 이러죠. 주담대 기준. 마이너스 대출은요. 6%, 7%, 8% 이러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10%가 되고 12%가 되고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시 뭐 정책금리니 뭐니 이래서 집 사면은 2% 초반으로 해줄게. 2.2% 해줄 테니까 집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취득세 등록세 다 면제해줄게. 이번에 집 사면 그 대출 낸 금액에 원리금 전부 다 소득공제로 다 적용시켜줄게. 이런 온갖 이제 메리트 있는 당근책이란 당근책은 다 나와도 사람들이 눈 하나 끔찍 안 할 때 이때가 집을 살 시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서울에 뉴타운 이래가지고 그거 집 팔면은 성과급 주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혜택을 더 준다라고 엄청 난리 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샀냐고요? 안 샀죠. 옛날에 타워팰리스가 처음에 주상복합이 만들어질 때 거래가 안 됐어요. 다 밀분양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같이 공부하던 그 한 분이 계셨어요. 서울대 출신의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 후배가 타워팰리스 분양을 맡았는데 해달라고 선배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타워팰리스를 2채를 사줬대요. 고맙다고. 완전 저금리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알아봐주고 발코니 무료 확장해주고 안에 냉장고 넣어주고 세탁기 넣어주고 온갖 서비스를 다 받으면서 인사 90도로 꾸벅꾸벅 하면서 그러고 완전 싸게 샀다라는 거죠. 나중에는요.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죠. 그리고 참 그분은 인생이 복이었는지 그거 나중에 팔아가지고 뭐 분당에 또 아파트를 또 세 채인가 네 채인가 사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뭐 연락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게 벌써 언제야? 2009년, 2010년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이 더 이상 부의 척도가 못 된다. 자산으로 가치가 이제 없다. 집은 사는 게 아니고 임대하는 거다. 월세 내는 거다. 전세가 웬 말이냐? 월세로 살아야지. 그리고 집을 사서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집 사가지고 이제 재건축 기대하면 안 된다. 재개발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가 아마 괜찮은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죠. 잘 두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꽤나 참혹해질 것 같습니다. 꽤나. 왜겠습니까?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현실은 매우 참혹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요. 대거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쌩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고요? 감당 못할 이자를 줬으니까요. 그 이자를 부담하려면 괜찮겠냐고요. 안 괜찮습니다. 미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왜? 2020년, 21년, 22년 시중금리 한 2%대 이렇게 대출 받던 거 지금 한 5%, 6%잖아요. 단순 계산하면 한 2.5배 이상 올랐죠. 이자 100만원 내던 거 지금 한 250만원 내요. 올 연말 되면요. 350만원 그 이상 낼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의 직장인들이 원리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월에 한 350 이상 내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뭐 지금이야 아이 좀 지나면 또 다시 또 집값이 오른대 괜찮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버티는 거죠.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요. 멘탈 나가고 정신이 붕괴되면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지면 경매가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겠죠.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 없으면 중간 이상 안 간다라고 얘기하죠. 빚 없고 신용점수만 괜찮아도 나중에 정말 사고 싶은 주택을 사고 싶은 집을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요.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집값 10억짜리 7억 8억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그 집이 6억 되고 7억 되면요. 5억 되면요. 매달 나가는 거죠. 저기 뭐 노도강이다 그러고 저기 뭐 여기저기 뭐 평촌이니 안양이니 뭐 의왕이니 전국 전부 다 부동산 투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국민들 전부 다를 투기꾼으로 만들어 놨죠. 언제요? 이전 정부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도 검찰 개혁이라고 입만 떠들어대고 엉망했고 부동산도 말로는 제일 잘 챙기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제일 개판을 쳤죠.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도 더 병신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지켜봐야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쩌면 윤석열 정부 때에는 이전 정부 때 싸질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억울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전 정부만 욕하고 계속 이전 정부 탓으로 계속 돌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에 맞는 대응이나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부동산 영창률도 겁나고 무역적자도 심하고 국민 지지율은 낮고 표류하는 윤석열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에 검찰 지시하고 상명하복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보수 중에서도 좀 국익을 생각하는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좀 제대로 된 관료를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이나 뭐 이상한 놈들 꼭 지 같은 놈들만 전부 다 꼬라박아가지고 전부 다 나라 꼴이 더 엉망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이도 기용이 돼야 되고 불편해도 싫어도 제대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몇 년 걸리겠죠.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집값 폭락을 정확하게 예측한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뭐 이래저래 뭐 내가 100% 다 맞출 수 있어.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런 얘기는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100번 해가지고 98번, 99번 성공해도 한 번, 두 번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정말 많은 투자와 많은 결정을 하면 내공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하지 않는 부동산 구입, 부동산 매매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